네, 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네, 신장식 의원님 나오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신장식입니다. 예, 금남. 예,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금남은 금남 안 줘요? 여자 기숙사 같잖아. 금남로 있잖아. 금남로. 예, 제니리님이 예. 건강 챙기세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금요일의 남자 이렇게 예. 얘기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내 나이 70의 민중봉기 이렇게. 내 나이 70의 전민항쟁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그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나이브하면 안 된다. 한덕수 기일 잡혔다고 윤석열 자동빵으로 기일 잡히는 거 아니다.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법률가인 우리 신장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길은 잡힐 수밖에 없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탄핵 이게 선고 일자가 쭉 잡히는 걸 보니까 네. 선입선출 원칙이라고 그랬었어요. 네. 원래 예.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한다. 한다라는 게 선입선출이잖아요. 예. 근데 그 헌나 8이고 그러니까 사건 번호가 헌나 9인데 헌나 9를 먼저 그 한덕수가 헌나 9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8번이고 8번인데. 그럼 선입선출 원칙도 어긴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변론 종결일, 예. 종결일에 따르면 선입선출 원칙이 맞습니다. 예. 접수일이 아니라 변론 종결일. 예. 그래서 한덕수가 변론이 먼저 종결됐고 그 다음에 윤석열 변론 네. 종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름의 선입선출 원칙이 우리는 그 소추돼서 헌재 접수된 그래서 사건 번호 순으로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네. 선입선출의 원칙이 변론 종결일.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말이 앞뒤가 맞아요. 왜냐하면 변론 종결했고 숙고의 시간, 변론 종결을 먼저 한 게 선입선출에 따라서 먼저 나가는 게 맞다. 네. 그 재판 실무에 따르면 그게 또 맞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고 근데 너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좀 몇 가지 들어준 게 아닐까? 저 절차 하자를 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용적 하자를 가지고 다투기 어렵다. 예. 그러면 절차 하자를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시간을 끌려면 진짜 끊임없이 시간을 끌 수 있는 절차 저 어제 하자 들으니까 논란도 있어요. 헌법재판관 한 분이 목리를 부리고 있다. 그래서 고성이 오고 바깥에서 갔다. 오고 갔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성들의 목소리였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거 다 그냥 피셜입니다. 피셜 예. 그냥 예. 밭 이렇게 예. 나온 거기 때문에 믿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예. 그냥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법률가로서의 추론이죠. 해보면 저쪽에서 주장하는 소위 각하 주장은 내용상 기각을 막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끼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를 누군가 한 명이 주장하기 시작하면 예. 정말 공전될 수밖에 없는 주장들이 있어요. 기존에 특히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네. 검찰에서 한 얘기랑 다르다. 헌재 재판소에서 나와서 한 얘기가 달라요. 예. 그러면 뭘 증거로 선택을 할 거냐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헌법재판소법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네.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과거의 형사소송법은 검찰에서 한 진술은 예. 법정에 나와서 부인한다고 해도 예. 그냥 증거로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안 2022년부터 22년이죠.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 나와서 부인을 하면 네. 그 당사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위주로 예. 증거 채택을 하도록 헌법 형사소송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헌재 재판 중에 야 우리는 그냥 그 검찰 진술 그대로 사용한다.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냥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도 입회를 했었고 예. CCTV로 다 녹화됐다. 예. 따라서 검찰 진술을 그대로 그러면 이제 당장 이진우의 진술이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진술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헌재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각각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 진술을 쓰겠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어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 한 사람이 내가 그때는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 이거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형사소송법대로 해서 그냥 헌재 진술을 채택해야 된다 증거로. 예. 그래서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 그리고 이거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냐. 엄격하게 체포 지시가 있다라는 것을 엄격한 증거로 뒷받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 가지고 한두 사람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공전일 겁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야 되니까. 예, 논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쉽게 제3의 대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 진술을 선택할 거냐, 법정 진술을 선택할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잘 합의해가지고 그러면 네 말 양쪽 말 다 옳으니까 제3의 증거 이진우 진술은 요걸로 하자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로 합의를 해야 가능한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누군가 그래서 저는 이전까지는 합의가 이번에 판결을 통해서 이진우 진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진우 진술만을 가지고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진우 진술 같은 경우는 검찰 진술을 선택할 거냐 해서 검찰 진술을 선택한다라고 평의를 통해서 한 차례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누군가 목리를 부린다. 아니 나 취소할래. 난 이거 도저히 내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진우 진술 같은 경우는 개정 형소법에 따라서 법정 진술을 채택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 이제 이 절차적 문제 그것 때문에 다 증인들이 다 다를 거야. 조지호 같은 경우는 또 검찰 진술을 그냥 가름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힌 사람도 그러니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진우 진술을 헌재 재판관이 헌재에서 법정에서 얘기한 거를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와 관련된 각종 직접 증거들 녹취록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 기각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체포 지시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확정을 했을 거라고 봐. 근데 이번 헌재 재판은 그런 절차적인 챌린지에 대해서 절차적인 항변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는 그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과 그것이 굉장히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다라고 하는 결과에는 영향을 못 미치지만 그런 절차적인 걸 일일이 해명을 해야 그래야 우리는 검찰 증거를 전부 다 채택을 했습니다. 검찰 증거와 법정 진술이 엇갈릴 때도 검찰 증거를 채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쭉쭉쭉쭉쭉쭉 이야기를 절차적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거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저는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절차 하자에 대한 계속적인 그 목리 내지는 도전 내지는 박범계 의원은 앙알거림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직전 내지는 직후에 이 헌재 결정이 나오게 되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를 헌재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초에 의원님께서는 이제 3월 9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딱 끝나는 건데 맞아요. 9일에서 14일, 14일에서 21일, 21일에서 28일 지금 심지어 4월 18일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4월 18일까지는 여기까지 지금 근데 의원님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물론 그래요. 구속 취소로 나와버렸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한남동에 살고 계셔. 그건 그런데 그 4월 18일까지 간다는 거는 판결을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판결을 못하는 상태. 헌재가 결론을 못 내. 결론적으로 선고를 못하는 상태. 판결이 결정. 아니라 이게 헌재는 그쵸. 결정이니까 결정을 못하는 선고 불능 상태를 스스로 자초한다는 건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사법기구가 하는 국가가 있고요. 대법원이 하는 그렇죠. 국가가 미국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미국은 대법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미국 대법원은 헌법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크게 매우 중대하지만 기구의 존립을 걸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재판을 통해서 그냥 대법원 재판을 통해서 대법원은 항상 존재하니까 그렇죠. 존재의 존재 증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탄핵은 지금 미국은 상원에서 해요. 상원에서. 그러니까 전혀 우리랑 다른 거고. 존재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87년 헌법 개정 이후 88년에 헌법재판소가 생겼고 그 이후에 한국 제도를 보고 헌법재판소들이 네, 네. 많이 여러 군데 생겼단 생겼잖아요.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모든 헌법재판소들의 전 세계 모든 헌법재판소들의 1차 과제는 뭐냐? 네. 자신의 존재 증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되겠구나. 네. 우리가 사실은 박근혜 탄핵시키고 뭐 이럴 때 헌법재판소가 신뢰도가 엄청 올라가고 존재 증명이 확실했거든요. 헌법재판소 뭐 하는 데야? 대법원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소위 관습헌법, 노무현, 박근혜 이걸 보면서 야 헌법재판소 있어야 되는구나. 존재 증명을 해왔어요. 근데 네. 만약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것과도 달라요. 네. 기각 결정을 하면 결정이 되는 그 거니까. 기각 결정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존재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4월 18일이 넘어서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진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심지어는 윤석열 쪽으로부터도 욕을 먹는다. 예, 그러니까 존재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저 따위 거 없애고 예. 탄핵 심판은 전부 다 국민 투표로 합시다. 예. 요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월 18일 이후에 그 선고 불능 상태를 스스로 자초했다. 예. 그러면 존재 증명에 실패하는 거고 다음 헌법 개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단언컨대 그러시면 다음 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맞아요.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까지는 선고 안 한다 그랬어요. 선고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틀 전에 기일을 잡으니까 월요일 날 기일을 잡으면 수요일이 되는 건데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3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거기 중앙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불가할 거다. 왜냐하면은 학교 휴교령 내린다고 해서 아이들 시험 보는데 휴교령 내린다라는 판단을 헌재 아마 제가 보기엔 그것도 고려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요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이겠죠. 그러면 목금 중에 하루가 되는 건데 하겠죠? 할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조국혁신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도 안 해. 이거는 진짜 상상하기도 싫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이지만 정치는 그것도 플랜 B, 플랜 C 이렇게까지 일단 생각을 뭐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도 안 한다 그러면 일단 최상목을 탄핵을 시키고요. 다음 주도 안 하면 최상목 탄핵으로 가요? 일단 순서상 그렇답니다. 예, 그게 예. 대안이 아니라 예. 최상목을 탄핵시켜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돼요. 108배를 하든 뭐 10,000배를 하든 헌재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헌재에 대해서 직접적 압박을 안 했었어요. 네. 그 지난주에 저희들이 헌재에 가서 빨리 선고하라라고 그렇습니다. 의원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기서 그냥 알박기 농성을 하고 있죠. 있는데 예. 우리 쪽에 헌재에 간 거는 예. 실은 뭐 처장을 뭐 만나러 간다거나 의견을 진술하러 간다거나 한 적은 예. 있었지만 지난주에 저희들이 처음 갔어요. 가서 진짜 와 정말 악다구니 그런 악다구니도 오랜만에 당해봤는데 네, 그 극우 주변에 집회들. 계신 분들한테 어제 그리고 계란도 결과적으로 계란 날라왔잖아요. 날라왔고 예. 그러고 나서 어제 본회의 5시 반경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이 예. 거기에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예. 항의성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또 이재정 의원이 허벅지를 가격당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예. 그 사실 이재정 의원 본회의장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 그 이재정 의원이 워낙 쾌활한 분이시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쾌활한 캔디 같은 네, 분인데 네. 누구야 우리 백혜련 의원님 그 계란 계란. 투척 당했던 거를 누가 고소 고발장을 쓸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김용민 의원이랑 상의하고 계시더라고. 네. 그러고 가서 본인은 또 다리 폭력에 가격을 당한 거예요. 저도 이거 이런 책임 물어야 되고요. 백혜련 의원이 전날 심야 의총했잖아요. 전날 네. 심야 의총하는 과정에서 백혜련 의원이 뭐 최상목 탄핵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경론 와중에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서 기자회견을 매일 하자. 그리고 헌법재 거기는 국민의힘은 가서 알박기 농성하고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민주당은 매일 아침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대요. 네. 그래서 나온 첫날 백혜련 계란을 의원이 맞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쓰다가 허벅지 맞고. 네, 그래서 네. 그 헌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너무 말하자면 헌재에 네. 대해서 정치적인 그러니까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이 헌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정무적으로 봤을 때 뭐 압박하는 거냐? 네. 사법부가 이제 헌재까지 이제 입법부가 국회가 헌재까지 압박하냐 이런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행동을 자제해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인내 선이 넘어선 거죠. 지금 헌재에 지나친.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국민들이 들숨의 불안, 날숨의 분노예요. 그러니까. 들숨의 초조, 네. 날숨의 분노예요. 네. 그렇죠. 이러다가 신경줄이 너무 지금 팽팽하게 지금 당겨져 있어서 예. 자칫하다 팅 하고 이게 신경줄이 끊어질까 국민들이 진짜 화병 나고 뭐 막 우발적이고 막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일단 전 너무 피곤해요. 아, 피곤해. 일단 피곤하고요. 너무 피곤해. 주 7일 일을 하니까 이게 100일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피곤해. 예. 약간 막 졸게 돼 자꾸 요새. 그렇죠. 예. 차에서 자꾸 졸게 돼. 자꾸 자요. 저도. 맞아요. 틈만 그러니까 나면 지금 잘 자리를 찾아요. 큰일입니다. 전 국민이 피로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와중에 오늘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21일이네. 예, 네. 실제 심사가 실제 심사. 있어요. 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을 얘들은 날로 계산한데 시간으로 계산한데 날로 계산하기로 했잖아요. 날로 계산해. 지난번에 그 윤석열만 시간이에요. 네. 다른 모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 그 날로 계산하고 윤석열만 시간 계산을 해서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 영장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 충격적인 얘기는 이제 김건희 씨가 야 니네 뭐하냐 경호처 실망이야 총 갖고 갖고 있으면 뭐하니 이럴 때 쓰라고 총을 주는 건데 왜 총 안 쏘니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경호관이 너무 놀래서 김신 가족부장한테 직접 보고를 한 거고 그 내용이 이제 녹음 파일로 남아 있어서 포렌식 과정에서 나온 건데 뿐만 아니라 한국일보 단독 보도가 또 나왔어요. 김건희가 부의가 영장을 걱정해. 그러니까 압수 체포 다 막겠다라고 김성훈 경호 차장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 그 영장 실질 심사 거기에 나와 있다는 건데요. 그 특검법 때문에 영장 부의가 염려해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맞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 거부자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김성훈이 했다는 거예요. 어제 이거는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단독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첫 번째는 네. 1차, 2차, 3차 때는 저게 수사가 덜 돼서 경찰이 영장에다가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랬을 수도 있죠. 포렌식이 결과가 다 안 나와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경찰과 검찰이 일단 작정을 했구나. 예. 이게 이제 수사 기록이 그렇죠. 포렌식 기록이 경찰에서 나왔는지 경찰이 미리 확보를 한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확보를 한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서부지검에 제출된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 경찰이 한 거잖아요. 예. 경찰이 한 그렇죠. 거예요. 검찰은 경찰에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이 내용을 담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작정을 한 거죠. 경찰이.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1차, 2차 때까지는 아마도 포렌식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경찰이 그다음에 이 압박을 시작을 한 거죠. 네. 단독들이 나와요. 이 단독이 어디서 나와요? 검찰에서 나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에요. 경찰이다. 예. 예. 자, 이 정도까지 했는데 예. 검찰이 그 영장 신청을 안 해? 또는 영장 청구를 할 때 걱정은 그거잖아요. 사실은 영장 청구를 할 때 엉성하게 하면 기각되거든요. 예. 일부러 엉성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들도 있어요. 네. 예. 예. 대충 써가지고 기각당하는 거죠. 기각당하는. 예. 아싸 기각이다 이렇게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즉시한 거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러고도 남을 집단이에요 검찰이. 근데 이제 경찰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뭐냐면 그 결국 신청서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네. 또는 법원에 대한 압박도 하는 거죠.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또 이상한 논리로 네. 영장 반려하지 못하게 예. 하는 거고 일정하게 포렌식 기록이 확보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찰이 작정하고
그럼 검찰 입장에서도 영장을 대충 썼다거나 또는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요. 예. 그 정식 명칭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충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충 했다 그럼 그냥 검찰 탓이에요. 검찰 이번에 영장 기각된다 그럼 검찰하고 그 심우정과 직위원이 환장의 콜라보를 보였던 것 같은 그런 환장의 콜라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 한 이번에 영장은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리는데요.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뭐 보통은 이럴 때 자정 무렵에 나오죠. 예. 아시다시피. 예. 근데 저 정도 증거가 있으면 굉장히 명백해서 그렇게 예. 오래 사실상 저는 법률 판단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러나 항상 또 법원은 숙고하는 시간을 숙고하는 모양새의 시간을 항상 갖기 때문에 네. 자정 무렵 돼야 되지 않을까? 체포영장에 대하여 윤석열 체포영장에 대해서 다 서부지법이 내주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면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러면 검찰이 뭔가 또 장난을 농간을 부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다음에 이제 판사도 예. 그 황당한 일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심우정 직위원회 환장의 콜라보가 한 번 더 일어나야 기각이 가능해요. 예, 환장의 콜라보. 예, 일어나야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증거인멸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증거인멸의 시간이 너무 길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기록이 비화폰 이런저런 기록이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포렌식 하니까 뭐 삭제를 지시했고 예. 그래서 삭제를 시도한 그렇습니다. 것들까지 확인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삭제를 시도한 것까지 확인됐지만 그래 삭제된 내용이 온전히 복원될 수 있느냐는 이제 변론으로 어쨌든 삭제를 지시해서 삭제를 시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을 매우 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 내란죄와 관련돼서 예.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고 적발하는 것에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의지와 정무적 판단이라고 봐요. 의지와 정무적 판단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즉 우리가 정권이 바뀐 후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거냐에 네.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온전히 검찰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있느냐.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 법원 개혁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반헌 특위 저희들이 그 조국혁신당에서 말씀드렸던 네. 반헌정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 특위 예. 필요하면 여기서 상설 특검도 가동할 수 있는 즉 수사기관도 산하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진실은 다 밝혀놓고 네.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형사적 책임을 물을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징계 책임을 물을 거고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진실 고백을 전제로 해서 용서를 해줄 것인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전적으로 지금의 경찰과 검찰에게 형사적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이 사태를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형사적 책임을 물을 거는 철저하게 묻고 공무원들 중에서 부하 수행했는데 내란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책임이라도 저는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로 어쩔 수 없었던 분들 진실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은 저는 용서할 수도 있다고 봐요. 사회통합 조치를. 사회통합 조치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요만큼 경찰과 검찰이 파는 데까지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해야 될 진실 규명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내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건영 의원은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조사하는 느낌이 들었다. 네, 맞습니다. 내란 그 국조특위 할 때 그러니까 검찰이 허용하는 선에서만 수사하고 그 밖의 영역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보세요. 예. 지난번에 그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 그 탄핵했다 네, 기각 네, 때 네.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 왜 안 하는지. 근데 왜 그렇게 그
그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도이치모터스 제대로 안 했는지에 대해서 나아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자료가 하나도 안 넘어와서. 그렇죠. 한덕수 관련해서도 검찰이 자료 하나도 안 넘겼어요. 네. 그다음에 이 사건에서 그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도 자료 안 넘긴 사람이 노상원 관련된 거 문상호 맞습니다. 그 정보사령관 예.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에 관한 자료는 예. 안 넘겼어요. 예.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 같다는 얘기가 검찰이 예. 검찰의 수사 범위 예. 그다음에 검찰이 제출한 야 이거는 한번 니네 가지고 그 찍고 까불고 해봐라고 네. 넘긴 자료 범위를 못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인가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국정원 과거사 네, 조사위원회 있었어요. 예. 그랬을 때 국정원이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안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당시 858 칼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진실규명이 끝내 안 됐거든요. 끝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다 다시 나오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검찰이 허용하는 선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김건희 상설특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통과시켰습니다. 이거는 거부권도 상관이 없어요. 거부권 상관이 없고요.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을 하는 절차가 최상목 예, 임명을 하는 절차가 뭐냐면 대통령 내지는 권한대행,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상설특검 특별검사의 추천을 요청해야 돼요. 국회. 네, 그러면 그 요청에 응해서 국회가 사람을 추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추천 의뢰를. 그렇죠. 근데 추천 요청을 안 하면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요청을 해야 절차상. 버튼을 눌러야 그 다음에 동작이 네. 시작되는데 네. 버튼을 안 눌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람 버튼 안 누르고 버티고 있는 게 또 있거든요. 상설특검 네. 이미 몇 개 맞아요. 통과시킨 게 있기 때문에 벌써 뭐 몇 달째 한덕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윤석열 때부터 상설특검 이거는 그냥 과반으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는 조금 작지만 일반 네. 특검에 비해서 버튼을 안 눌러요. 예. 자, 저는 왜 우리가 목요일 날 어제 이 상설특검 안을 2개를 통과를 시켰냐? 백혜령 경정권 마약 수사 외압 네, 건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상설특검 건 예. 2가지를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둘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김건희 당이고 마약 당이다, 내란 당이다, 3가지 당임을 인증을 한 거예요. 내란 마약 김건희, 김건희당이다. 예, 예. 내란 예. 마약 김건희, 예, 예, 뭐 당. 하여튼간에 예. 화려해. 예. 그런데 최상목이 저는 이 버튼 안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당연히 끝까지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탄핵이지. 그러니까 왜 목요일 날 최상목이 누르냐 안 누르냐를 보자라고 하고 우리가 왜 목요일 날 넘겼겠냐는 거예요. 그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당연히. 예. 최상목 이게 마지막 네가 마지노야. 돌아올 수 있는 반환 터닝 포인트야. 예. 만약 이 터닝 포인트를 무시하고 계속 간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사유가 쌓이는 거지. 최상목 대행은 헌재에서 이것이 그 위헌이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그런데 지금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 안 하고 있죠. 그 염치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 헌법재판관 다 두 무시하는 사람에 거예요, 다. 대해서 다 지금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면으로. 마용주 대법관 얘기는 안 나와가지고 저쪽 편인데. 아니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네. 그러니까 그 마은영만 임명 안 하고 마용주를 임명하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깨지니까 나는 권한대행이라서 둘다 안 한다. 둘 다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예. 심지어 마용주는 다 합의한 저쪽 얘기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여야 합의가 다 돼 있는 예. 그래서 통과된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뭐 그러고 있는 거고 사실 마은혁도 마찬가지고 다 통과된 사람인데. 예. 근데 말하자면 그러면 의원님 최상목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최상목은 탄핵을 당하더라도 예. 사랑하는 자신의 이웃들과 화목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1번은 그거. 그다음에 2번은 혹시 난가병. 난가병. 그런데 어제 탄핵 되면 바로 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처럼 사진 사퇴하겠다. 예, 그런 호출되면. 소리 있었는데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그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거든요. 그건 네. 오보다 이러면서 네. 최상목 측에서 그러든가.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지금 뭐 퍼스널 컬러 알아보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네, 푸른색 수의 색깔. 그 퍼스널 컬러 대놓은 게 딱 그렇던데. 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지금 최상목 땡이 지금 돌고 돌아서 딱 그 사람이 병목 지점에 와 있다. 최상목 앞에만 가면은 길이 막힌다.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국회가 이것도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역풍. 그 다음에 또 탄핵했냐? 이런 비난. 그리고 이게 헌재에 빌미를 줄까봐. 윤석열 파면에 어떤 빌미를 주게 될까봐 국회가 주저하고 있다. 후자는 아니에요? 연관성이 전혀 없고요. 그래요? 뭐 빌미를 네. 주고 안 주고 어디 있어? 헌재는 오히려 그 선입 선출도 있지만 한덕수를 먼저 그 결정을 하겠다는 게 혹시 한덕수를 기각시켜서 총리로 복귀를 시켜놓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국정 혼란이 그나마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내피셜입니다. 헌재가. 네, 헌재가. 대체로 그 견해가 많더라고요. 저도 네. 어제 6분, 7분 아, 통화했는데, 그래요? 예, 네. 예. 근데 한덕수도 비슷하죠. 파면 사유가 너무 분명하거든. 그러니까요. 이거를 기각시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최상목은 한 명 임명을 안 했는데 여기 한덕수는 셋 다 셋을 안 한 거잖아요. 셋을 임명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무슨 정부하고 여당이 같이 소위 얘기하는 그 한덕훈 사태. 그것도 말도 안 한덕수, 되고. 한동훈 예. 그것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 일인 거고 예. 해서 한덕수도 탄핵 사유가 너무 분명해서 기각시키기가 쉽지 않다. 근데 뭐 중대하지 않다. 예, 이렇게 아니 그럼 헌재가 판단할 이게 거다. 중대한 아니 보면 대한민국은 법관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하고요. 맞습니다. 고위공직자들한테는 너무 한량해. 너무 관대하죠. 너무 관대해요. 예. 아니 그 뭐 800원 1000원 커피 그러니까. 커피 그 뇌물죄로 마셨다는 해가지고 사람 해고시켰던 거 아니 네. 배임 횡령죄지. 네. 횡령으로 해고시킨 게 정당하다라고 했던 판결-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일 제가 너무 한량하고 너무 화가 난다라고 한 건 뭐냐면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대한민국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검사가 보복 기소했던 거 네. 증거 조작했던 사건이 아웃되니까 보복 기소했잖아요.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보복 기소했던 거. 이 검사도 위법한 건 맞지만 중대하지 않대. 뭐가 중대한 거야 도대체? 뭐가 중대한 거예요? 그 뭐가 중한디? 그 중대성이 고무줄이야. 그 너무 고무줄이에요. 네, 자기들 맘대로 아니 800원 횡령한 거는 해고 사유가 되고 공소권을 남용해서 보복 기소한 건 중대하지 않아서 징계를 할 수 없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네. 파면되고 나면 법 왜곡죄 반드시 네. 올라갈 겁니다. 법 왜곡죄. 법 왜곡죄 독일에도 해야 있어요. 됩니다. 예, 독일에도 있어요. 예. 독일에도 있고 선진국 독일에도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독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덴마크 뭐 이런 데도 있고요. 네. 프랑스는 없어졌던가. 하여튼간에 한 10군데 국가에 있어요. 주로 선진국에 유럽 선진국에 있네. 있습니다. 유럽 선진국에. 좋은 거 따라 배워야죠. 후진국에 있는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좀 센 나라에도 있는 예. 데가 있긴 있어요. 예. 러시아에도 있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예. 이제 활용의 방도가 달라요. 다르겠죠. 예. 이거 뭐 사문화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독일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72건의 기소가 있었고요. 네. 판사와 검사에 대한 56건이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기현 판사, 심우정 총장 딱 떨어져요. 독일의 법 왜곡죄에 따르면 네. 딱 떨어져요. 그 댓글창에 역사 왜곡죄도 좀 같이 넣어주라. 아 이건 하여튼간에 예. 그 그건 다음에 어떤 하나 더 표현의 해야 될 게 자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헌법의 특정한 결정에 대해서 네. 위반하면 헌법 위반죄를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헌법 위반죄. 예. 예, 이거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최상목. 최상목 어떡할 거예요, 최상목. 그냥 배를 째라잖아. 네. 배를 째줘야지 그러면. 버티니까. 예. 이거는 헌법 위반죄하고 예. 법 위반죄, 법 왜곡죄. 예. 요거는 있어야 되지 있어야 않나? 되겠다. 예전에는 이거 과잉입법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과잉입법이 아니야. 지금 그냥 내놓고 배를 째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쩔 건데 난 내가 가진 권한 하에서 했어. 예. 이 권한을 예. 어떻게 행사하든 니들은 나를 단죄할 방법이 없어. 네. 라는 것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단죄해 줘야죠. 네. 국민 소환 제도도 꼭 합시다. 국민 소환제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댓글창에 헌재의 내란 방치, 국민들은 정말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이런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네네네. 다음 주에는
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겠죠. 금요일. 네. 금요일의 남자. 네. 탄핵을 성취하고 네. 파면을 성취하고. 파면을 성취. 금요일 날 파면을 먹을까 우리가 파면을. 금요일 날 우리가 9시 반 10시 예. 사이잖아요. 예. 10시쯤 선거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때는 이제 계속 종일 방송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